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515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때에 터널 리서치를 쓸 수 있는지, 또 터널 리서치를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터널 리서치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힐 클라이밍이나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같은 고전적인 머신러닝 기법들이나 뉴튼 랩슨 메소드 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알고리즘으로도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앞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소개시킬 거고요. 먼저 터널 리서치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지오메트릭 메디언이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요. 인풋으로 이런 포인트들이 주어지는 거죠. 2차원 평면 안에서 이무의 점을 선택했을 때 그 점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이 거리의 썸을 구하고 이 썸이 최소가 되게 하는 하나의 포인트를 찾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오메트릭 메디언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이 문제를 터널 리서치로 푼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피크점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피크점이 하나가 되는지 확신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오메트릭 메디언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생각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이 점들 10, 21, 12, 01 이렇게 4개의 점에 대해서 이무의 점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점 사이의 거리의 썸을 계산했을 때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를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아마 이 그림을 보고 나면 많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그림은 어떻게 그렸지? 그래서 먼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구글 검색창에 가서 플롯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입력을 하고 뒤에다가 수식을 입력하는 형태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거기에 맞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입력해 놓으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그래프가 유니모더란 특성을 갖는지를 알아야 돼요. 과연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터널 리서치로 풀지 아닐지를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니모덜 펑션과 컨벡스 펑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유니모덜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컨벡스 펑션이라는 용어를 잠깐 빌려올 겁니다. 컨벡스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특성을 갖는 거를 컨벡스 펑션이라고 불러요.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간단해요. 이무의 두 점을 잡아요. 이 그래프상에 점을 이어요. 이으면 이런 선분이 나오겠죠. 이 x1에서 이 x2 사이에 원래 곡선상에 있는 이 점들이 이 직선상에 있는 값보다 무조건 낮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잡아도 결국에는 약간의 오목한 점도 없이 볼록하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렵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게 컨벡스 펑션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몇 개를 그려보면 이렇게 매끄러운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다 그러면은 이거는 컨벡스 펑션이죠. 피크가 하나이고 계속 감소하고 계속 증가만 한 형태니까 이것도 유니모덜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그래프는 계속 감소만 하다가 피크를 지나면서는 증가만 하는 형태네요. 이거는 유니모덜 펑션이죠. 그렇지만 이건 컨벡스 펑션은 아니죠. 왜냐면은 이무의 이 두 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으면 이 선분보다 위쪽에 있는 값들이 있잖아요. 오목한 부분이 생겨버리니까 이건 컨벡스 ፈንክ션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피크가 두 개가 생겼네요. 이런 경우는 컨벡스 펑션도 아니고 유니모덜 펑션도 아니죠.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피크가 하나예요. 뾰족해요 이렇게. 이거는 유니모덜이면서 컨벡스 펑션이죠.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유니모덜 펑션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컨벡스 펑션은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피크가 있는 형태인데 컨벡스 펑션이라는 거는 유니모덜 펑션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나온 그래프가 컨벡스 펑션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니모덜한 펑션이 된다.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먼저 컨벡스 펑션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컨벡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뭐죠? 위로 볼록한 형태, 이거는 이제 컨케이브라고 불러요. 컨벡스 펑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컨케이브 펑션이 된다. 컨케이브 펑션이든 컨벡스 펑션이든 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컨케이브 형태일 때는 예를 들면 컨벡스로 바꿔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컨벡스 펑션은 필요하면 컨케이브 형태로 바꿔서도 풀 수가 있고, 자유자재로 오고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각각이 컨벡스 펑션이라면 이 컨벡스 펑션의 합도 컨벡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0 이상인
어떤 웨이트 값을 곱해줘도 그래프 형태는 바뀌겠지만 컨벡스라는 특성은 안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문제로 주어지는 디스턴스 썸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나오는 형태가 어딘가에서 피크점이 있긴 있을 텐데 그 피크점이 하나냐 또는 두 개 이상이냐를 우리가 모를 뿐인 거죠. 그러면 이게 컨벡스 펑션이라는 것만 증명을 해주면 이 디스턴스 썸이 유니모달한 함수가 된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디스턴스 썸이라는 거를 표현해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x, y라고 하는 거죠. 입력으로 주어지는 점들과의 거리의 썸은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입력으로 주어지는 x1, y1과 우리가 선택한 이무의 점 x, y와의 거리 더하기 입력으로 주어진 x2, y2와의 거리, 이런 식으로 입력에 주어지는 개개의 점들과의 거리의 합인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점과의 거리를 f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점과의 거리를 f2라고 하고 세 번째 점과의 거리를 f3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f1, f2, f3의 펑션들의 썸이 되는 거잖아요. 입력으로 주어지는 이무의 점과 우리가 임으로 선택한 xy 점과의 거리가 나타내는 그래프의 특성이 컨벡스인 것만 증명하면 컨벡스의 썸은 컨벡스라고 했으니까 컨벡스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건 너무나 직관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1차원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이게 x1이에요. 1차원일 때는 여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거리는 이 정도 될 거고 이 점을 선택했다 그러면 거리가 0이 될 테니까 이런 V자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 그래프는 컨벡스죠. 인풋이 2차원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피크가 하나 있는 꽃갈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함수는 컨벡스 함수라는 거를. 그래서 컨벡스 함수들의 합 형태가 되는 이 디스턴스 썸은 결국 컨벡스 함수가 된다. 피크가 있는 컨벡스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니모달 펑션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터널 리서치로 풀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컨벡스 펑션이라든가 유니모달 펑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터널 리서치로 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터널 리서치는 인풋이 원데이인 경우예요. 그 인풋에 대한 값은 어떤 함수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2D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인풋이 2D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 x, y에 대해서 디스턴스 썸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림이 3D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경우를 1D 터널 리서치라고 해요. 1D는 보통 떼겠죠. 그냥 보통 터널 리서치라고 하는 거고 이 경우를 2D 터널 리서치라고 하는데 저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3D가 되기 때문에 3D 터널 리서치 라고 부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저는 3D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는 2D 터널 리서치라고 부른다.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인풋이 XY 평면으로 주어질 때 어떤 값들을 가질 거고 그 값들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등고선 같은 띠가 나오겠죠. 이랬을 때 터널 리서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X축이든 Y축이든 답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게 X축으로는 Xmin, Xmax, Y축으로는 Ymin, Ymax 사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이 어딘가에 피크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처음에는 X민과 Xmax를 각각 로우 X와 하이 X로 매핑해놓고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겠죠. 미드 X1은 로우 X와 하이 X 사이에서 3분의 1 지점, 그 다음에 미드 X2는 로우 X와 하이 X 범위에서 3분의 2 지점이 되겠죠. 이랬을 때 세로로 수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실제로는 X, Y, Z 세 개 축이 있기 때문에 평면이 될 거예요. 평면. 딱 잘라봤을 때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여기서 정점을 찍고 계속 작아지는 형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죠. 요 단면을 잘랐을 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단면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정점이 여기라고 하면 계속 증가하다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미드 x1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y 범위만 줄여가면서 피크를 찾은 이 지점과 미드 x2로 x좌표를 고정해 놓고 단면을 잘라서 y좌표만 범위를 줄여가면서 피크를 찾은 이 점, 이 두 개의 값만 보고 어느 쪽이 높냐를 보면서 x축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이쪽 방향에서 보면은 미드 x1이 더 크다.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미드 x1이 더 크기 때문에 이 3분의 1 지점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이를 미드 2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x축만 줄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y축은 안 줄였어요. y축까지 줄여버리면 완전 엉뚱한 곳으로 가버려요. 2차원을 다룰 때는 대부분 1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해서 다루게 돼요. 이 경우도 x축만 가지고 미드 x1과 미드 x2를 찾은 다음에 미드 x1 단면에 대해서 다시 y축만 가지고 범위를 줄여가면서 피크점을 찾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축 관점에서도 1차원 형태가 되는 거고 이 단면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y축 기준으로 하는 1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한 턴이 끝나고 나면 x축 범위만 줄어 있어요. y축 범위는 안 줄어 있어요.
다시 그 다음에 미드 x1은 여쯤, 미드 x2는 이쯤 나오겠죠. 단면이 뭐 예를 들면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되겠죠. 여기는 여기가 피클 테니까 오다가 여기서 피클을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피크점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피크가 높으니까 로우 x를 미드 x1으로 옮겨오겠죠. 이런 식으로 x축 범위를 계속 줄여와요. 그러면 나중에 로우 x와 하이 x가 거의 만나겠죠. 이 두 개의 중간값을 취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중간값을 취해가지고 이 단면에 대해서 피크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2D에서의 피크점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2D에서도 피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제 터널 리서치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실론 얼마 정도까지 가까워졌을 때 끝난 걸로 취급을 할 것인지 10-6승 이거는 결국에는 0.00001이 되겠죠. 문제에서 10-5승의 정확도를 가지면 된다고 했으니까 10-6승을 입실론 값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볼까요? 먼저 x1은 0, x2는 100 이렇게 되겠네요. 왜냐면은 0과 100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좌표가 x2-x1이 그러니까 간격이 입실론 이상일 때만 동작하는 거고요. 미드 1은 미드 x1이라고 할게요. 미드 x1. 미드 x1은 2 곱하기 x1 플러스 x2 나누기 3. 미드 x2는 x1 더하기 2 곱하기 x2 나누기 3. 그 다음에 z1 값은 find max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얘는 mid x를 고정하고 y축 기준으로 해서 피크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positions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mid x1 y 값만 옮겨가면서 피크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z2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맥스 피크인 거를 찾는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민 피크를 찾는 거죠. 민 피크를.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예요. 그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x1은 미드 x1, x2는 미드 x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x축을 미드 x1과 미드 x2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피크를 찾아서 두 개의 피크 값을 비교해서 x좌표를 줄였죠. 그래서 x를 정하고 나면 x1 플러스 x2를 2로 나눈 거죠. 결국 x를 이렇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시 피크를 찾아야 되겠죠. 그 피크가 진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피크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find max라는 걸 호출하는 거예요. 아직 구현을 안 했어요. 이제 구현할 거예요. find max라는 거는 x좌표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y좌표만 이동시켜서 진짜 피크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find max를 구현해야 되겠죠. 타이핑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요거를 복사를 해 놓을게요. positions를 복사하고 x좌표를 고정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y좌표를 가지고 범위를 줄여오면서 피크를 찾는 거죠. y1이 입실론보다 클 때까지 도는데 y1은 y2 나누기 3 y2는 나누기 3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디스턴스 썸을 계산해야 되겠죠. positions를 넘겨주고 x y좌표는 mid y1 z2는 mid y2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그때 z1이 z2보다 크면 민 피크를 찾는 거니까 y1은 mid x1으로 가고 mid y1 y2는 mid y2로 가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다시 디스턴스 썸을 계산해야 되겠죠. 언제 x와 y1 플러스 y2를 2로 나눈 지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은 x와 y1 플러스 y2를 2로 나눈 이 지점이 실제 PQ가 있는 XY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썸을 계산해야 되겠죠. 디스턴스 썸은 좌표를 일단 넘겨주고
그래서 디스턴스 3을 계산하는데 디스턴스에 대해서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거죠. x, y와 이 두 포인트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더하면 되고 이렇게 리턴하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스턴스 함수는 센터 x, 센터 y 하고 인풋으로 주어지는 두 x, y 포인트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더하기 되겠죠. SQRT, 스퀘어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디스턴스를 계산하면 됩니다. 네, 액셉트가 됐네요. 이렇게 터널 리서치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터널 리서치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은 터널 리서치로 찾는 방법이었고요.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경우는 완전 컨벡스한 함수이기 때문에 수치 해석에 쓰는 방법이나 아니면 힐 클라이밍이나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같은 기법들을 적용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소개시킬 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0에서부터 100 사이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 한가운데를 그냥 답의 후보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나 위로나 왼쪽으로나 아래쪽으로나 일정량만큼 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이동을 시켜서 디스턴스 썸이 지금보다 작아지면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더 작은 값을 갖는 곳으로 계속 이동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큰 값으로 이동을 해요. 지금 이 코드에서는 10씩 이동을 했는데 먼저 10씩 계속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네 방향으로 시도를 해가지고 가장 작은 값을 찾았을 때 지금까지 답으로 찾아놓은 것보다 크면 그냥 끝나는 거고 작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답도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룹을 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제일 작은 값이고 어느 방향으로 가도 더 작은 값을 찾을 수 없으면 거기서 멈추고 다시 이 룹으로 들어오는 거죠. for 룹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 움직임 양을 2분의 1로 줄여요. 더 작게 움직이는 거죠. 아까는 10씩 움직였다면 5씩 움직이는 거죠. 5씩. 또 이 네 방향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보고 더 작은 값이 발견되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또 거기서 다시 네 방향을 봐서 더 작은 값이 있으면 또 움직여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움직일 데가 없으면 다시 델타 값을 2분의 1로 또 줄여요. 그러면 2.5가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정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지금 여기서는 10-6승이라고 해놨으니까 10-6승이 될 때까지 계속 도는 거죠. 이 코드는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코딩하는 과정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걸 뭐 힐 클라이밍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걸 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고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어쨌든 이런 솔루션도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터널 리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렬에 대해서 좀 다뤄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만 다루진 않을 거고 코딩 인터뷰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도 보고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데 되게 유용한 그런 알고리즘들도 계속 다룰 거니까 앞으로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